자, 6번 문제. 선운동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선운동. 운동은 운동인데 하나 이렇게 쭉 선이 있으면 뭐 직선이든 뭐 곡선이든 그 운동에 해당되지 않는 것만 찾아내면 되는 거죠. 자, 스키 점프 비행 구간이란. 스키 점프 아시죠? 이렇게 보면은 쭉 내려가다가 점프 해가지고 쭉 날아가죠. 이 비행 구간 쭉 날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행 구간에서 신체 중심이 이렇게 이동을 하고 있죠. 이렇게. 즉 이거는 뭐죠? 이것도 하나의 선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 선수가. 그래서 이거는 선운동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선수의 손을 떠났답니다. 투포환. 자, 투포환을 던졌습니다. 투포환을 던졌을 때 손을 떠난 투포환이, 이 투포환도 질량의 중심이 있겠죠. 그 질량 중심이 투사의 궤적. 즉, 포환이 이렇게 날아가게 되면 그 투포환의 어떤 질량의 중심이 있는데 이 중심의 궤적이 이렇게 옆에서 바라보게 되면 이렇게 선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겠죠. 투사 궤적. 이것도 선운동에 해당이 되죠. 100m 달리기 한답니다. 100m 달리기를 쭉 달려가고 있는데 신체의 중심이 물론 달리기를 하게 되면 신체 중심이 조금씩 움직이게 되겠죠. 그 움직이게 될 때 그 이동의 궤적, 이것도 하나의 직선이든 뭐 여기서 곡선이든 어쨌든 간에 일반적으로 선의 움직임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이거 보십시오. 체조 대차 돌기라는 게 있답니다. 체조에 보면 이제 이게 그 봉이 있죠, 봉에 딱 잡고 이렇게 도는 걸 대차 돌기라고 하죠. 체조의 대차 돌기 시에 신체 중심의 이동 궤적. 자, 신체 중심이 체조의 여기 체조가 딱 이렇게 있든 간에 선수가 매달린 상태에서 이렇게 돕니다. 돌게 되면 신체 중심의 이동 궤적은 봉을 축으로 해가지고 신체가 이렇게 돌게 되죠. 자, 이 동작 같은 경우는 선이라는 거는 이제 뭐 직선이든 뭐 곡선이든 이렇게 거기에 따라서 이제 운동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체조가 이렇게 봉을 축으로 해가지고 몸이 계속 돌게 되죠. 신체 중심이 이동 궤적을 이렇게 돌게 되죠. 즉 이거는 선운동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회전운동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선운동에 해당되지 않는 거는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회전운동이라고 해서 여기 이쪽에 있던 것들하고 궤적으로만 볼 때는 선의 움직임처럼 보이지만 여기 있는 것들은 직선이라든가 곡선의 어떤 형태를 보이는 이동 궤적을 보이고 있지만은 여기 같은 경우에는 어떤 축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돌고 있죠. 일종의 회전 운동을 하고 있죠. 각 운동을 한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것들하고는 해당이 좀 되지 않는다. 즉 선운동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 회전 운동에 해당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이제 해당되지 않는 거는 이제 4번이 답이 되겠죠. 다음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비슷한 문제가 또 나왔네요. 조금 전에 이제 회전 운동이 나오면서 7번 문제 이제 각 운동이 나왔습니다. 각이 있다는 거죠. 어떤 운동이든지 대부분 다 각 운동을 하고 있죠, 일반적으로. 각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아라라고 되어 있어요. 옳은 것은. 자, 직선 경로로 움직이는 운동이 있답니다. 직선 경로로 이렇게 움직이는 운동과 축을 중심으로 회전하는 운동이 자, 축을 중심으로 회전한다라고 했을 경우는 각 운동과 상당히 유사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요 두 개가 복합된 운동 형태다. 이거는 이제 각 운동만을 설명하는 건 아니죠. 이거는 이제 복합 운동이죠. 쉽게 해서 복합된 운동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자, 2번. 물체나 신체를 구성하는 모든 어떤 질점, 그 질량의 그 점이 있는데 그 질점의 경로가 평행하다는 것은 뭐냐? 평행하게 곡선을 이루는 운동의 형태다. 자, 이게 보면 직선이 있고 이렇게 곡선들이 있겠네요. 곡선들이. 이렇게 움직이는 운동 형태를 얘기하고 있다. 요거는 선운동에 해당되는 거죠. 일종의. 물체나 신체를 구성하는 모든 질점이 이거랑 같은 내용입니다. 일정한 시간 동안 같은 거리, 같은 방향으로 평행하게 움직이는 운동 형태다. 자, 물체나 신체를 구성하는 모든 질점이 어떤 신체가 있는데 이 신체가 빙판 위에서 똑같은 경우도 어떤 포즈를 취한 다음에 빙판 위에서 쭉 똑같은 모양으로 이렇게 움직였을 때 같은 거리 같은 방 여기서부터 뭐 이렇게 움직이던 간에 이렇게 평행하게 움직이는 운동 형태 이것도 뭐 선운동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빙판 위에서 어떤 동작으로 이렇게 쭉 몸을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서
모든 진점이 평행하게 움직이는 형태죠. 자, 물체나 신체가 고정된 축을 중심으로, 고정된 축, 조금 전에 7번 문제 전에 6번 문제가 체조의 대차 돌기가 나왔습니다. 자, 고정된 축이 있답니다. 고정된 축을 중심으로 해서 일정 시간 동안 회전을 한답니다. 일정 시간 동안 회전하는 운동 형태는 각운동, 다른 말로 회전 운동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일정한 축이 있죠. 봉을 잡고 어떤 신체의 중심이 계속 일정하게 이렇게 회전합니다. 이런 운동 형태를 각운동 또는 회전운동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답은 이게 되겠고, 나머지는 전부 다 선운동에 관련된, 내지는 이제 복합운동에 관련된 이야기, 즉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8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무게중심에 대한 문제가 나왔죠.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 무게중심, 즉 우리 몸에는 기본적으로 이 무게에 해당하는 중심 부분이 어디든가 있습니다. 근데 무게중심은 다 그때그때마다 약간씩 달라질 수가 있겠죠. 이 무게중심을 효과적으로 활용, 이 무게중심을 활용한다는 것은 뭔가 나만의 어떤 어딘가에 무게중심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동작을 취하게 되면 그 동작을 취하게 될 때마다 무게의 중심은 있는데 이거를 활용을 해야 된답니다. 이거를 활용한다는 얘기는 무게중심을 이용해서 내가 경기력 향상을 도모하겠다, 그런 얘기거든요. 자, 거기에 대한 그 상황이 아닌 것을 찾으라고 했어요. 그럼 전부 다 거기에 대한 걸 다 상황을 이용하는 겁니다. 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높이뛰기 선수가 발을 효과적으로, 높이뛰기 선수가 달려가서 발을 넘어갑니다. 발을 효과적으로 넘기 위해서 배면뛰기 기술을 구사한다. 자, 배면뛰기 기술을, 여기 이제 높이뛰기 이제 바가 있으면 선수가 달려가서 밟고 올라가죠. 점프를 하게 돼서 배면뛰기 기술을 하게 되면 이 동작의 흐름상 무게중심이 달라지게 되죠. 그 무게중심에 따라서 효과적으로 넘을 수가 있게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몸을 활처럼 휜다든가 하게 되면 무게중심이 변하면서 발을 효과적으로 넘을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에 넘어갈 때 엉덩이를 받쳐주고 다리를 들어 올려주게 되면 그 무게중심에 따라서 이 발을 효과적으로 넘어갈 수가 있게 돼요. 그러니까 무게중심을 효과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 거죠. 8번 같은 경우. 1번. 자, 레슬링 선수가 안정성 증가를 위해서 레슬링 선수가 기본적으로 어떤 자세를 취합니다. 어떤 자세를 취하게 되면 안정성을 증가하기 위해서 무게중심을 낮추게 되죠. 무게중심을 낮추게 되면 안정성이 좋아지게 되죠. 그 결국 뭐죠? 무게중심을 이용해서 안정성을 도모하게 된다는 얘기는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 무게중심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거죠. 상대방이랑 이렇게 서 있을 때, 이런 자세를 취했을 때 무릎을 펴고 있는 상황보다는 무릎을 좀 구부리고 있는 상황이 훨씬 더 안정성이 있죠. 그 얘기는 뭐죠? 무게중심을 이용을 해서 경기력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겁니다. 단거리 크라우칭 스타트가 있습니다. 크라우칭 스타트를 위해서, 빠른 출발을 위해서 무게중심을 낮춘다. 자, 빠른 출발을 위해서 무게중심을 낮추는 게 아니라 무게중심을 사실은 높여줘야 되죠. 그래서 폭발적으로 무게중심이 앞쪽으로 떨어짐과 동시에 출발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낮추는 게 아니라 사실은 무게중심을 약간 높여줄 필요가 있겠죠. 요거는 이제 설명이 틀린 겁니다. 배구 스파이크를 한답니다. 자, 우리가 배구 스파이크에서 타점을 높인다는 얘기는 마지막으로 이제 공을 때릴 때 타점, 그 맞는 위치를 낮은 것보다는 위에 높이는 게 낫겠죠. 높이려면 어떻게 되죠? 무게중심을 더 높이게 돼서 더 올라가야겠죠. 결국 다 모든 게 무게중심을 이용해서 경기력 상승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출발을 빠르게 하려면 일반적으로 보죠. 무게중심을 낮추는 것보다는 무게중심을 좀 높여줘야겠죠. 그래서 엉덩이 부분을 적당히 일반적인 각도가 있는데 들어줘서 무게중심이 앞으로 떨어질 수 있게끔 좀 높여줘야 앞으로 떨어질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해야 경기력 상승을 도모하는 게 되는 거죠. 전부 다 무게중심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상황인데 요것만 낮춘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만 틀린 어떤 설명이 되겠습니다. 무게중심을 활용하는 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종목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요거는. 자, 그래서 8번은 아닌 것은 요게 되겠죠. 9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시소의 중심으로부터 1.50 지점에 몸무게가 500N의 사람이 앉아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시소 아시죠? 시소가 이렇게 있겠네요.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있겠고 시소가 있네요. 근데 이 중심으로부터 1.50m 지점에
여기서부터 예를 들어 여기까지가 1.50이라고 합시다. 1.50m라고 합시다. 1.5m 떨어진 지점에 여기에 500뉴턴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앉아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500뉴턴의 사람이 앉아 있답니다. 자, 그러면 몸무게가 600뉴턴인 사람이, 더 무거운 사람이네요. 더 무거운 사람이 반대쪽에, 이 반대편에 앉아서 평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얼마만큼 떨어지는 게 좋을까? 요게 문제네요. 얼마만큼 떨어지는 게 좋을까? 앉아야 하는가라는 문제가 되겠네요. 그럼 여기에, 여기에 분명히 이제 600뉴턴이 이렇게 조금 더 무거운 사람이 앉아 있으려면, 그러면 거리가 1.50보다는 좀 짧아져야 되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뒤쪽으로 가는 것보다 좀 짧게 앉아 있어야 평형을 유지할 수 있구나라고 생각하겠죠. 근데 여기 있는 거 보면 1.20, 1.25, 1.30, 1.35 다 짧게 앉아 있네요. 전부 다 짧게 앉아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계산해야 되느냐 이거죠. 그러면 요거를 계산할 때는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됩니다. 500뉴턴을 1.50을 이렇게 둘이 곱합니다. 이렇게 둘이 곱해 보면 750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둘이 곱하기 500뉴턴에다가 1.50을 곱하게 되면은 이제 750이 나옵니다. 근데 계산을 좀 미리 좀 해봤는데요. 여러분들 한번 계산을 해보시면 되는 거예요. 요거 두 개를 곱하게 되면은 750이 나옵니다. 750이 나오는데 마찬가지로 여기도 곱해가지고 여기도 답이 이렇게 750이 나오는 요 거리가 되면 되겠죠. 요 거리를 이제 계산을 해봤더니 이제 1.25를 곱하게 되면 여기 있는 거 다 곱해 보시면 되겠지만은 여기에서 1.25m 요거를 이제 곱하게 됐더니 750이 나오더라. 답은 이제 2번이 되겠는데 요건 이제 시간 날 때 계속적으로 문제 다 풀어볼 수가 없기 때문에 시간 날 때 한번 좀 풀어보시면은 그냥 앉아서 이렇게 계산해서 이제 풀어보시면 되는데 그러면 이 무게가 있죠. 이 몸무게가 있는데 이 몸무게하고 거리를 곱한 값이 같은 값이 나오면 되겠구나. 그러면 평형을 유지할 수 있구나 라고 생각되죠. 그래서 500에다가 1.50을 곱하게 되면 750이 나오는데 750이 나올 수 있는 거를 곱하게 되면 이게 1.25m를 곱하게 되면 750이 나오는구나. 그러면 같은 값을 가지기 때문에 두 물체가 평형을 이루고 있구나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한번 시간 날 때 천천히 앉아서 한번 계산을 해 보시면 되는 겁니다. 앞으로 이제 이런 문제 나오면은 어려운 어떤 막 고민하지 마시고 나와 있는 숫자가 있죠. 요 거리만큼 떨어져 있고 500뉴턴에 있구나. 그러면 이쪽에는 조금 더 가까워져야 되는데 전부 다 가까워진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서로 둘이 곱해 보면 돼요. 곱해서 같은 값을 나오게 되면 그러면 평형을 유지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시간 날 때 이제 조금 이제 같이 계산을 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10번으로 가겠습니다. 거리와 변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것도 시험 문제에 2015년도에도 출제가 됐던 거예요. 거리를 영어로 이제 distance라고 해서 이렇게 떨어진 거예요. 크기만을 나타내고 있어요. 크기만을. 변이 그러면 이제 여기 앞에 placement라고 되어 있죠. 앞에 this가 붙어 있죠. 즉 이 장소가 있는데 위치가 변한 겁니다. 위치가 변했다라는 거는 뭔가 방향성의 개념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게 뭐냐? 거리는 물체가 실제로 이동한 경로. 맞는 것 같아요. 여기 있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이제 400m 트랙을 뜁니다. 400m 트랙을 뛰면 이렇게 뛰게 되겠죠. 실제로 이동한 경로가 총 400m가 되는 겁니다. 이쪽에서 100m를 갔다가 다시 50m로 왔어요. 그러면 총 거리는 150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실제로 이동한 경로이기 때문에. 자, 거리는 스칼라량으로 크기만 존재한다. 이것도 맞는 거예요. 스칼라량 크기만 존재합니다. 변이는 벡터량은 맞아요. 벡터량은 맞는데 크기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벡터량은 방향도 존재한다고 얘기했어요. 방향도. 자, 변위는 두 지점을 잇는 최단 직선거리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이거예요. 자, 여기 출발 지점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쪽으로 이렇게 100m를 갔어요. 100m를 갔다가 다시 50m로 왔습니다. 거리가 얼마입니까? 그러면 150m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동한 경로이기 때문에. 근데 변이가 얼마입니까? 얘기하면 처음에 출발할 때랑 마지막에 끝났을 때 위치의 변화 있죠. 최단 직선거리가 여기죠.
그래서 변이가 얼마냐라고 얘기했을 때는 50m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다른 거예요. 방향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거리는 스칼라량으로 크기만 가지고 있고 변이는 방향도 가지고 있다. 즉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달라지고 있다. 100m를 갔다가 다시 100m를 돌아왔어요. 돌아왔을 때 거리는 얼마죠? 100m 갔다가 100m 갔기 때문에 200m가 되는 거고, 변이는 얼마죠? 변이는 위치의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0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디스턴스하고 이 디스플레이스먼트의 개념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다음 문제를 계속 풀어나갈 수 있는 겁니다. 자, 10번까지 했고 이제 11번 문제로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